수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원래 다시 되돌아오는 부분이 4장의 10절입니다. 지금 되돌아오는데 그 4장의 10절 151페이지 에너지에 관한 건데 제가 그 지난 시간에 한 2주 전에 차지가 Q1, Q2, Q3가 이렇게 주어진 경우 Q1, Q2, Q3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 R1, R2, R3 이래 위치에 있을 때 이렇게 갖다 놓으려 그러면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를 갖다 놓을 때는 무리해서 갖다 놓을 수 있지만 얘가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다음 차지가 못 가죠. 억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게임할 때 의자 4개 갖다 놓고 5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탈락하든가 아니면 한 의자에 2사람이 앉아있던가 한 사람 두 사람 앉아있으면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상태죠. 그래도 앉아있는데 그 한 의자에다 2사람씩 앉으라 이러면 되게 힘들죠. 그죠? 수업하기 힘들고 에너지가 높은 상태죠. 그죠? 에너지가 듭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얘는 드는데 여기서 이렇게 갖다 놓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W의 에너지를 전기장애의 에너지를 우리가 식을 표현할 때 다 유도하고 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Q, K의 포텐셜 VK 이렇게 주어졌었거든요. 그죠? 차지 양에다가 그 다음에 포텐셜을 구분해줘서 이 유도하는 거 봤었죠. 그죠? 봤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그 차지 자체가 얘는 디스크리트 할 때인 겁니다. 디스크리트. 그 연속적일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2분의 1에 인테그랄에 V는 같은데 이제 라인 차지인 경우는 라인 차지에 대해서 단위 길이당 차지양 이렇게 하고 단위 길이고 그 다음에 단위 길이당 차지양이고 그 다음에 면적인 경우는 차지를 로 서피스 차지 덴시티에다가 로 V에 B S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볼륨에 대한 거는 로 V에 포텐셜 V에 dV 이래 되거든요. 여기서 라인 차지가 되고 얘가 서피스 차지가 되고 얘가 볼륨 차지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 기억나죠? 그죠? 자, 출발은 여기서 합니다. WE가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이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되게 익숙한 하기 위해서 이 로브이가 제가 뭘 했었죠. 그죠? 아까 우리 구했었 지금까지. 이 로브이가 임의의 위치에서의 볼륨 차지잖아요. 그죠? 이거를 가지고, 이 차지는 뭐를 만들어냅니까? 전기장을 만들어내죠. 차지량을 직접 가리키는 양은 전기장 E가 아니고 뭡니까? 입실은 제를 곱을한 값이죠. 그게 뭡니까? D죠. D니까 결국 뭐냐면 얘가 스칼라고 얘가 스칼라니까 이 표시를 이런 유혹이 듭니다. 볼륨에 대해서 다이버전스 D 하고 V에 dV 이렇게 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생기죠, 여러분? 그죠? 배웠으니까 갖다 써야지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면 얘를 미분처럼 생각해보면 얘가 함수로 생각해보면 미분한 함수 곱하기 그냥 함수 했을 때 얘가 뭔가를 쓰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아요? 미적분학 배울 때 미분한 함수, 네? 부분적분. 그러니까 미분한, 우리 이런 거 알죠? 보지 말고 자, 적분이 하나 떠오르고 미분한 함수하고 그냥 함수 이렇게 곱을했을 때 풀어쓸 수 있죠. 미분한 거를 적분하고 이걸 그냥 갖다 쓰고 얘기 그 다음에 적분한 거하고 원래 거를 미분한 거 해서 인테그랄 하면 부분적분이 되죠. 그죠? 근데 세보면 다이버시티는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다이버시티도 가만히 세보면 라운드 dx, 라운드 x, 라운드 dy, 라운드 y, 라운드 dz, 라운드 세 개의 진짜 그 미분한 거 같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쓰냐면 요거를 2분의 1에 요렇게 곱을 한 거, 전체 다이버전스 VD에 dV 적분한 거 하고 마이너스에 2분의 1에 요거를 D로 하면서 그레디언트 V에 dV 그래 한 것과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만쌤은 그렇잖아요. 이게 다이버스 스테이인데 얘를 적분한 거 빼버리면 V가 생각해보면 V 그대로 받고 D는 얘를 적분한 거라 생각해보면 들어가죠. 요 바깥에 요거는 이제 풀었으면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제가 여기서 유도는 안 할 텐데 요거를 이제 이걸 유도하는 데는 라운드 dx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dy 라운드 y 플러스 라운드 dg 라운드 g 얘하고 얘 같다는 거 보시면 되죠. 그죠? 요거를 이제 하면 되는데 또 좋은 게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딱 보고 나니까 또 좋은 게 있죠. 뭐 좋은 게 있어요? 다이버전스 바로 해가지고 dv다. 뭔가 유혹이 들지 않아요? 이것도? 뭔가 배운 것을 써먹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아요? 이것도? 유혹이 들어요? 어떤 유혹이 듭니까? 어떤 볼륨에 대해서 다이버전스를 합친 거다 하면 이 볼륨을 싸고 있는 표면에서 나오는 벡터의 서피스 인테그랄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게 다이버전스 티어렘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이제 이거를 컨투어 S에 대해서 해주면서 V에 D 필드에 ES 이래 바꿔주고 싶고, 이거는 이제 볼륨에 대해서 요거 마이너스 되는데 요거를 2분의 1 해주고 플러스 바꿔주면서 얘를 D에 대해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를 안으로 넣어주고 DV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줬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니까 또 유혹이 하나 더 들죠, 여러분. 뭐가 더 들어요? 마이너스, 요거를 뭔가 V로 바꾸고 싶죠, 그죠? V로 바꿔서, 얘가 이제 플러스에 2분의 1에, D 필드에 dV로 바꿔서 Q하고 위에서 에너지를 차지하고 포텐셜을 표시한 거를 전기장 두 개로 표시를 했거든요. 그죠? 전기장 두 개에 대해서 표시하고, 요거는 지금 보니까 요거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떻게 되면 편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볼륨을 이렇게 싸고 있는 걸 생각해보면 이 ds는 거리에 대해서 어떤 관계입니까? 요 볼륨 싸고 있잖아요. 이렇게 싸고 있을 때 요거의 면적은 뭐에 비례합니까? 얘는 전체 면적은 4파이 r 제곱이죠. r 제곱이고 그 d는 뭐입니까? r 제곱이죠. r 제곱을 반비례하죠. 그다음 v는 뭐에 반비례합니까? r에 반비례하죠. 차지 하나 있으면 얘는 r분의 1에 r에 반비례하고 제곱에 r에 제곱 반비례하고 면적은 제곱에 비례해요. 그럼 얘를 곱을 하면 뭐에 비례합니까? r분의 1 비례하죠. 전체 요 인테그랄은 r분의 1 비례인데 얘를 r을 충분히 키우지 못해야 되니까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무시할 만큼 0으로 보낼 수 있죠. 그죠? 어떤 모든 일반적인 공간 모두에 대해서 다 합치면 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0으로 이제 과감하게 보내고, 이제 요거를 기본적으로 에너지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표현을 할 때 WE는 전기장에 의한 에너지는 보는 것처럼 2분의 1에 아까 로 V에 포텐셜 V에 dV 이렇게 하거나 V에 대해서 이것처럼 2분의 1에 인테그랄에 D에 E로 표현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되고 여기서 이제 보면
아주 미소한 볼륨에 대해 같다고 치면 이제 WE가 그래서 델타 V라는 공간 볼륨 소가 있다면 그거를 이제 2분의 1의 D의 E의 델타 V라는 게 WE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조그만 요 볼륨 V가 있으면 요 위치에 다 갖다 치면 D는 여러분 뭡니까? D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D는 입실론 제로의 E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보면 입실론 제로의 E 제곱이 되고 델타 V잖아요. 그죠? 그럼 델타 V로 보내면 이걸 델타 W이라 보면 델타 V분의 델타 W라는 걸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조그만 볼륨에 대해서 총 에너지를 이제 미소한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보면 단위 부피당 그 차지가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에너지는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죠? 전기장의 제곱 비례가 앞에 입술의 제로가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에너지라 그랬을 때 차지하고 포텐셜 곱을 한 양이 에너지 비례했죠. 그죠? 비례했는데 지금 상황은 전기장 E가 주어져 있을 때 이 E가 전기장 에너지 주어져 있으면 이 E는 E 필드의 제곱이죠. 그죠? 그럼 회로 전기회로 배웠죠. 지금 전기회로 배울 때 전기장 그 커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CV 제곱이죠. 2분의 CV 제곱인데 거기서 V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V의 제곱인데 V가 증가하면 그 차지 커패시터에 뭐가 증가합니까? 평행판 측정지에서 여기 걸어준 전압이 V가 증가하면 요 속에 뭐가 증가합니까? 전기장이 직접 비례에 증가하죠. 그럼 2분의 CV 제곱이다. 그러면 그 안에 든 전기장 에너지는 전기장의 뭐에 비례합니까? 전기장의 2분의 CV 제곱으로 표현된 거 보면 전압에 대해서 제곱이 비례하는데 여기서 실 보면 전기장의 제곱이 비례한다. 라는 게 딱 나오죠. 그죠? 회로에서 저장된 그리고 여러분 그 코일에서 저장된 건 뭡니까? 코일에서 2분의 Li 제곱이죠. Li 제곱인데 I가 여러분 뭐에 비례했습니까? I는 자기장을 만들어내죠. 우리 지금 시험 보면 알지만 자기장 비례하죠. 그죠? 비례하는데 아까 제가 인테그랄을 H에 D에 듣는 게 I였죠. 그죠? I인데 I의 제곱 비례하는 얘기는 H의 제곱 비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똑같이 해보면 2분의 1의 뮤 H 제곱이 자기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가서 배우는데 2분의 뮤 H 제곱이니까 그러면 생각해 볼게. 회로를 이제 전기회로 배웠으니까 지금 전기회로 실험 지금 해요? 1학기 때 했죠? 하면서 앞으로 할 때 전압을 많이 걸어주는 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전압을 많이 1V, 2V, 3V 걸어주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전압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제가 전기장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기를 배웠으니까 전압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기장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전압이 걸려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뭐가 근처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기장이 있다 생각이죠. 저기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자기장이죠. 근데 여러분 과학 기사를 가끔 보다 보면 특히나 여러분 찾아봐야 될 게 뭐냐면 전자파 관련된 뉴스가 나오거든요. 최근에 전자파 뉴스가 나왔는데 여러분 어제인가 나왔는 게 있거든요.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전자파인데 최근에 뉴스 나온 거거든요. 지중
여러분. 뉴스. 이거 기사 봤습니까, 여러분? 네, 밀양 청도. 이게 어제 건가? 9월 19일, 25분 전 이거다. 이걸 봐요, 한번. 이제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과가 뭐죠? 여러분, 과가 무슨 과죠? 전전전이면, 무슨 과목이 핵심이라 그랬죠, 제가? 전기회로, 전자회로, 전자기하기라 그랬죠? 그래서 전전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항상 이런 걸 표현할 때 이제 논리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 그 잠을 깨기 위해서 다 같이 읽어보려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장소와 홍전선 구간 유전가 시간 구간보다 내 어린이 백혈병 유발 시대의 답변 신화를 장소를 지나는 와 홍전선 와 홍전선 전과 이 지역의 진단파 도시가 어린이 백혈병 발병 자, 보면 기사본이 익숙한 기사죠. 근데 보면 이제 누가 전문가로서 집에서 아버님이 이 기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자신있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윌리 가우스는 뭐 해당합니까? 자기장이죠, 자기장. 자기장이니까 지금 전자파라 그러긴 했지만 얘는 60Hz에 자기장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자기장에서 자기장은 뭐에 요전합니까? 전류죠. 전류니까 요 고압 풍면선에서 전류라니까 바뀌는 거죠. 그죠? 네. 바뀌고 얘 전류가 조항이 있으면 거리에 대해서 R의 반비례 하거든요. 내가 뭐래지 밑에 떨어지면 이게 딱딱딱 떨어지는 게 R분의 반비례 합니다. 여러분 보면 이게 볼트 퍼 메타 이건 볼트 퍼 메타라는 게 맞나요? 볼트 퍼 메타라는 게 맞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볼트 퍼 메타는, 이 볼트는 포텐셜이잖아요. 거리의 분의 볼트는 무슨 단위입니까? 전기세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평동에 34만 5천 볼트 퍼 메타 고압 송전선로 구간이 이루어졌다. 말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안 되죠. 그 전기장에는 힘을 재 다닌데 여기서는 빼야겠죠. 빼야 되고 전자파라고 맨날 했는데 여기서는 자기장이 되죠. 자기장 세기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차폐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차폐를 뭐로 해야 될까요? 무슨 시설이 필요할까요? 자기장이니까 센 게 지금 제게 자기장이잖아요. 그죠? 자기장을 차폐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자기장 여러분 그 옛날 실험할 때 막대 자석 있으면 그 철가루 뿌렸죠. 철가루 뿌렸을 때 철가루 있는 거 보고 정렬한 거 보고 자기장 있다 얘기했었죠. 얘가 철가루 뿌린 게 움직이지 않다면 중간에 뭐를 갖다 놓으면 움직이지 않던가요? 종이를 갖다 주면 그 철가루가 정렬이 안 되던가요? 통과하죠, 그죠? 그럼 이제 뭘 갖다 놓으면 그 자기장이 어떤가요? 금속이죠. 철. 자석에 붙는 철을 갖다 놓으면 얘가 당겨서 뒤에 자기장이 전달되지 않거든요. 결국 이걸 할 때 전자파가 측정됐다는 여기다가 차폐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이거 뭘로 갖다 놓지? 턱을 잡힌 거차. 이거는 유전체거든요. 정의 같은 유전체가 이거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실제 넣으려고 그러면 진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주위에다가 코발트나 철로 둘러싸야겠죠. 둘러서 중간에 차폐하려고 그러면 철판을 갖다 놔야지 얘가 통과하지 않겠지.
이 얇은 그럼 이런 거 할 때 이제 차폐 시설이 필요한 지적이 나온다. 수집가 나온다. 그럼 이거를 무슨 과목 배워야지 이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나중에? 진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걸 꼭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런 기사가 특히 전자파 차폐 부분은 잘못된 기사가 무지 많아요. 그리고 무슨 PD 수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나올 때 가만 보고 있으면 오게티가 너무 많아요, 여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배우고 나면 좀 낫습니다. 제가 한번 빠져가지고 이제 근데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한번. 제가 이거를 보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보면 여기서 아까 Q가 차지란 것은 D 필드에 대해서 ds 이렇게 조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진다 그랬는데 요게 이제 여러 가지를 구하는데 쓰일 수 있거든요. 쓰일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 그러냐면 요거를 이제 썼던 게 뭐냐면 바로 가우스 법칙이라고 합니다. 가우스 법칙. 아까 전자파에서 얘기했던 밀리 가우스 이게 나왔죠. 그 가우스가 이 사람 가우스입니다. 가우스 법칙 할 때 이 가우스가 아까 자기장이 3개의 가우스인데 이런 가우스란 단위 익숙한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안 익숙하죠. 이게 여러분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있죠. 무슨 중국 반점 이렇게 요즘 뭐 다 대단한 기술을 하나요? 근데 붙이잖아요, 그죠? 그게 어느 정도 가우스에 나가거든요. 센 거 붙이는 게 한번 맞춰봐요. 0.0000의 가우스. 좋은 시도인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10에 마이너스 20 정도 아니고 조금 가우스랑 붙일 때 실생활 가까운 걸 붙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키가 뭐 0.0017km다 뭐 이래 안 하잖아요, 그죠? 키가 그런 시스템을 해보면 냉장고 붙이는 자석이 한 100가우스입니다. 알아요, 100가우스? 요걸 한 100개 모아놓으면 100개 정도 센 정도가 자동차를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단위를 1테슬라라고 그러거든요. 1테슬라라고 테슬라 단 들어봤죠. 그 자기장 때문에 알고 있는 단어들 아니면 아이언맨 때문에 알고 있는 단어들. 아이언맨 때문에 알고 있는 단어죠, 테슬라. 근데 그 테슬라가 우리 자기장의 세계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우스 법칙이라고 손쉽게 쓸 때 하는데 이 차지 Q가 플러스 Q가 있을 때 거리에 대해서 완벽한 구를 생각해봐요. 완벽한 구를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완전히 센트로 시메트리가 그러는데 이게 완벽하게 센트로 시메트리가 되면 이건 임의에 대해 설명 같아야 되니까 같은 D에 R에 대해서 되고 면적은 4파이 R 제곱입니다. 4파이 R 제곱이고 그래서 이제 요 쉽게 요게 나왔는데 그래서 D의 R은 성분은 4파이 R 제곱분의 Q다. 요게 되고 이 D는 여러분 입실론 제로 E죠. 요게 입실론 제로의 E 필드입니다. E 필드니까 이 필드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 1의 R 제곱분의 Q 이런 쉽게 가우스 법칙을 쓰니까 이거 쿨론 법칙 그러거든요. 쿨론 법칙이 손쉽게 나오죠. 손쉽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가우스 법칙을 쓰면 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굉장히 인피니트 시트가 있으면 궁금하죠? 인피니트 시트 있으면 여기 있으면 얇은 이게 있으면 조금만 한 몇 분만 더 합시다. 예, 플러스 Q가 이래 있으면 단위 면적당 시그마 S 쿨롬 퍼 메타 제곱의 차지가 있으면 임의의 임의의 가우스 평면을 그러는데 이거를 실린더 모양의 가우스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반대편으로 잡아주거든요. 잡아주면 플러스 차지가 얇은 종이에 있으면 전기장은 어느 방향이 있습니까? 플러스 차지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나가고 이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보면 얇은 시트가 있고 얇은 시트가 무한대 펼쳐져 있고
전기장 요래가고 가죠, 그죠? 요 실린더를 생각해 보면 요 실린더에 대해서 이거는 항상 성립해야 되죠. 그럼 D필드는 보면 면적은 옆면 실린더 옆면은 면적 그 벡터 어느 방향입니까? 위로 가는 방향이죠. 이렇게 막 퍼진 방향이고 전기장은 이 방향만 남죠. 그럼 얘 클로즈 서피스에 대해서 남는 거는 이 뚜껑만 양쪽에 뚜껑만 남아서 이걸 계산할 때 우리가 D 필드의 요 면적 A, DLS 요 면적 A라 그러면 요게 남고 반대편 D 필드의 A 이쪽 뚜껑에 남는 거, 그다음 이쪽 뚜껑에 남는 거에다가 요 두 개 합한 게 요 속에 있는 토탈 차지인데 토탈 차지는 요 시트 속에도 차지니까 단위 면적당 시그마 S니까 얘가 시그마 S의 면적 A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D는 A가 떨어져서 결국 뭐냐면 2분의 시그마 S가 돼서 얘가 거리에 의존하지 않죠. 그리고 이 전기장은 E는 입실론 제로를 나눠줘서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S가 돼서 거리에 상관없이 전기장이 일정하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지금 쿨럼 법칙이라는 거는 차지에 의해서 여러 군데 생기는 포텐셜을 다 합해서 제가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이 필드를 구하는 걸 했었는데 지금처럼 이런 시메트리가 있는 경우에 이 쿨럼 법칙, 가우스 법칙을 쓰면 굉장히 손쉽게 전기장을 구할 수 있거든요. 구할 수 있는데 제가 한참 빠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괜찮으면 금요일 밤에 밤 11시에 온다는 걸 보면 어때요? 온라인이요? 네. 밤 11시에. 온라인에서 제가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밤 11시에, 금요일 밤 11시에 들어오겠어요. 제가 링크 보내주면 그때 그 링크로 들어오면 되거든요. 네. 링크 들어오면 되니까 제가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요. 빠진 부분 생각을 좀 하면 낫거든요. 찍어서 올려준 걸 올리는데 어차피 하고 나서 올릴 텐데 좀 빨리 많이 쌓였거든요. 올릴 때마다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려서 근데 라이브로 조금 들어와주면 안 돼요? 들어와서 저 올릴 거니까 들어가는 방법만 제가 공지해 줄게요. 네. 시험 보면 금요일 하는 때까지 오늘까지 하는데 제가 조금 빠졌어요.